이랬는데 이런 문제가 반도체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반도체요? 예, 반도체 지금 반도체에서 우리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그 저기 미국에서 연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하고 또 뭐 미 하원 의장이 나오고 해가지고 네. 그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못 되는 팔게 거예요. 된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한국도 협력할 거다. 한국도 안 팔고 협력할 거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무지 많이 나왔어. 그 미국 의회에서도 어. 그런 주장이 나왔고 그 계속 나오는 언론도 거예요. 얘기를 계속 하고 나오고 있고. 한국을 아주 언론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 그런 사이에 그 한중간에 그 상무부, 네. 우리 산업부하고 그 실무 회의를 했는데 음. 거기에서 저기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공급 협력을 요청했다고 돼 있고 논의했다고 돼 있고 논의를 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있고 그러다가 글로벌 타임즈라고 그 황구시보 자매지 네. 영자 중국. 신문에서 예. 한국은 절대 협력하지 말라고 써버렸잖아. 그래요? 미국에. 응. 아, 미국에 협력하지 말라. 절대 협력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마이크론 우리가 이제 안 받을 건데 한국에서 팔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에서. 러브콜 보낸 거네. 우리는 한국하고 더 거래 많이 할 거다. 근데 한국은 미국에 그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중국 언론이 동원돼가지고 난리거든. 올 게 왔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양쪽에서 미국, 중국이 아예 눈을 부릅뜨고 한국에 답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 답을 내놓으라는 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 경제 안보 따로 떼지 말고 안보 경제 안보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미국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반도체 시력을 못 챙기니까. 그래서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 산업부 국장이 나와가지고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러고 빠져나갔는데 그거 왜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로 정리된 거예요. 정부는 꼭 천공 같아. 천공이 관적 갔어 안 갔어. 그런데 6개월째 입장이 없잖아. 아니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부인하려면 하든지 하시라고. 그래도 대답 못하지. 뭐 서면 조사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답 못해요. 네. 그런데 어쩌면 천공스러워 저렇게. 대응이 천공스럽다. 천공스러워. 이 정부가 원래 그래. 이 정부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그 저기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국 가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요청이 들어왔으면,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야. 왜 정부끼리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거기서. 그런데 어디 국내 들어와서 뜸 들이다가 이제 와서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는 기업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는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빠져나가면서 그런 기업의 압력을 안 넣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기우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당연하죠. 이 정부가 대답이 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고 왔는데 국빈 방문까지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정부에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기업한테 자율권을 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은 지금 흐름을 보면 지금 한미일이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북중러 거의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우리 기업이 뭘 팔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정해져 있다 답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드는 나라들 아니요. 마이크론이 있다 그러지만 삼성, SK에 비해서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려면 지들이 만들든가. 미국이건 중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야지. 국회의원 할 때 2017년 이때 18년에도 갔고 매년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다고.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호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사드 피해. 그때 첫 해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56억 달러가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간접 피해까지 계산하면 수백억 달러 피해를 받습니다. 자, 우선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씨가 말랐죠. 한국 자동차 이제 거의 없어졌죠. 바닥으로 가고 있죠. 안 팔리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완전히 망했죠. 중국 시장 다 잃었죠. 그렇죠. 게임도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 그때 롯데백화점이 중국 내 매장이 160개인데 지금 1개 남았어. 그 1개도 철수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네요. 그리고 저기 대형 복합 쇼핑몰 짓는 계획도 다 취소됐어요. 네. 롯데는 치명타를 입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계산해 보면 몇백억 달러요. 이게 야.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상하원 의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네. 우선 놀래. 그렇게 피해가 많어? 모르고 있었군요. 미국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안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쏘리 그냥 그게 끝이요. 끝. 유관 표명은 끝. 미국이 할 건 없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통당할 때는 미국이 공동 대응을 안 해주는데 네. 미국이 당하는 고통은 한미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렇네요. 그다음에 저기 왜 재작년에 호주가 네. 반중으로 돌았으니까 그 호주가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한 게 와인하고 석탄이었다고. 맞아요. 그거 수입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중국에. 거의 뭐 보복 모형으로 갔었죠. 그때 호주가 그 어려움 겪을 때 미국이 뭘 해줬을까? 뭘 해줬을까? 뭐 쏘리 그랬겠죠. 유감스럽다. 그렇게 피해가 많니? 이렇게 해줬겠죠. 그다음에 저기 발트 3국이 최근에 대만을 승인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 공관이 그 저기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요 국가에 이제 들어선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중국이 발끈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리투아니아에 무역 보복을 했지 중국이. 그때 미국이 발트 3국에 뭘 해줬을까? 뭘 해줬을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네. 그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 경제적 강압이라는 거는 우리 기억으로는 저기 2012년에 그 센카쿠 다오디다오 쪽에서 일본 중국이 네. 대치할 때 그때 중국 선장을 억류하니까 무단 침입했다고 영해. 그 중국이 히토류를 일본에 금지시킨 적이 맞아요. 있었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장 풀어주고 네. 중국이 항복 받아냈잖아요. 그것도 경제적 강압이거든. 그렇죠. 그때 미국이 뭘 해줬어? 아. 그러니까 사례가 많네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총 8건입니다. 네. 중국이 무역을 무기화해서 강압 정책을 편 게. 아. 그때 미국이 이런 지난 그 10여 년 이상 된 얘기를 지금까지 자기네가 나서서 이걸 갖다가 뭐 교정을 시킨다거나 네. 국제적 공동 대응한다는 얘기 한 적이 있어? 아하. 없지. 동맹이라고 하면 예. 뭐 사실 얘기도 해줄 수 있고 풀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당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 보고 동맹국 우방국 다 동아. 그러니까 아주 공정치 않은 얘기를 한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 그때 자기 국익에 따라. 내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자주 간 거예요. 그래요? 매년 뉴욕, 워싱턴 뭐 다니면서 의원들 만나는 자리 꼭 쫓아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별로 뭐 없었죠. 아무도 응답 안 해주더니 우리가 당한. 그래서 한국이 당하는 고통은 한국 혼자 해결하고 네. 미국이 당하는 고통은 한미가 같이 대응하고. 이게 불공평해요. 억울하네요. 이런 공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 네.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한 적 없지 여태까지.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반도체로 볼덩이 튄 거예요. 네.